근데 왜 이렇게 막 이렇게 건조한 느낌이지? 코가 찡찡하네. 잠깐만. 습도를 그래, 어쩐지 조금 낮네. 지금 40이면 좀 낮지. 한 50은 돼야죠. 네. 습도를 조금 올리고. 자, 그러면 화공석에 이거 봐. 이거 연기가 아니라 요즘 뭐 가습 대용으로 화공석을 많이 또 쓰시더라고요. 기화를 통해서 가습기 같이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앞에 습도를 좀 올려야지. 겨울에 제일 중요한 건 습도야, 습도. 다 필요 없어. 진짜 습도만 지켜주면은 야, 근데 저거 진짜 효과가 있네요. 아, 진짜 근처는 바로 올라갔어. 네, 금세 습도가 10 정도 올라갔죠. 그 피부 미용과 건강, 호흡기 이런 거에 제일 좋은 게 습도 유지란 말이에요. 요즘에 화공석이란 돌이 있어요. 불을 부으면 거기 습도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어느 정도. 물론 하루 종일 분무기를 뿌릴 수는 없지만 아로마 오일 같은 걸 잠깐 그 안에 넣고 얼굴 근처나 머리나 목 근처, 그러니까 지금 호흡을 할 수 있는 근처 반경 안에 물이 나가면요. 호흡도 좋아지고 피부 관리에 도움이 엄청 돼요. 근데 저는 습도에 저렇게 신경 쓰는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날씨도 요즘 추운 것도 문제인데 건조하기가 말도 못하게 건조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히터까지 틀면 너무 건조하죠. 네.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특히나 주변 환경을 한 번씩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저렇게 습도가 낮으면 내 몸에서 촉촉해야 되는 점막 부위들이 나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겨울철이 되면 기관지 질환, 천식 이런 게 더 심해지는 것도 점막이 제대로 건강하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안구건조증도 발병하기가 쉽고요. 우리가 보통 적정 습도라고 얘기할 때 40에서 한 60% 내외.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 대신에 하나 또 지키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하루에 최소 2번, 10분 이상은 그래도 한 번씩은 꼭 실내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침을 한번 먹어볼까요? 역시 한국 사람은 아침에도 파를 좀 먹어줘야 돼. 오, 파를. 아침에 쉽지 않거든요. 예, 파면은 뭐 국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 맛있겠다. 베이컨을 조금만. 베이컨을 자르시고 오. 파를 좀 크림치즈를. 파랑 크림치즈를? 맛있겠다. 이제 호밀빵으로. 아, 오 맛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한참 유행한 게 저 파 베이글이 있었거든요. 크림치즈랑 은근히 궁합이 또 맞더라고요. 오, 샐러드까지. 발사믹하고 아주 질 좋은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으면 아 정말 저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로 아침을 드시네요. 야채를 먼저. 아, 맛있겠다. 막 이것저것 많이 안 넣어도 이거 맛있는 것 같아요. 저 순서도 중요하죠. 야채 먼저. 네. 이게 호밀빵이 좀 죄책감이 적어가지고 맞아요.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맛있다. 의외로 삼시세끼 중에 아침을 제일 신경 써요. 저는 이제 밀가루 빵을 진짜 많이 먹었었어요.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호밀빵으로 제가 바꾼 지 한 8개월 된 것 같아요. 속이 든든하고 편하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근데 진짜 맛이 없어요. 진짜 맛이 없고 퍽퍽하고. 식감은 별로야. 네. 일반 빵에 비하면. 어. 근데 아침 뭐 다 드신 거 아니었나요? 또 무슨 요리를 하시는 지금 건가요? 라면물 올리시는 거 아니죠? 자, 뜨거운 물을. 좀 가방 아니에요? 오 가방에 물을 부어요? 저 뭐지? 땀 내는 건가 보다. 제가 이제 손발이 차요. 나이가 조금 들면서 혈액 순환이 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 있는데도 양말 신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반신욕은 너무 번거롭고 물도 많이 틀어야 되고 귀찮으니까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족욕을 시작했어요. 자, 아, 추울 땐 최고지, 저게.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또 하고 얘를 덮어서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하면 땀이 솔솔 나니까. 근데 은근히 땀이 좀 많이 땀 나나 많이 봐요. 아니, 저 안에 증기도 같이 찰 것 같은데? 어. 이게 느낌이 따뜻해서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아까워. 뭘 가지러 가셨을까요? 태블릿?
그래. 잠깐만. 20분, 30분이 짧은 시간도 아닌데. 아우. 아, 간식. 과자 이거 감점 예상되는데요. 입이 움직여야 좀 마음이 편해지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된다고 하나? 아, 그것까지 안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단 거 좀 안 먹고 그래도 좀 약간 짠 거로 좀 바꾼 그런 케이스라고나 할까. 네, 이런 자부심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샐러드를 드셨는데 너무 건강하게 드시고. 아, 문어 과자 제가 좋아하는 거 보였거든요, 네. 지금. 예. 일단 짭짤하면 맛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먹게 되니까. 맛있어요, 맞아. 네, 결국엔 체중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나트륨이 많이 함유돼 있다 보니까 혈압 상승 또한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격으로 빼면서 빼는 건 수분만 땀만. 빠지니까. 숨만 빠져요. 나이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나이와 이 피부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더 단단하게 좀 잡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게 제일 고민이죠. 피부 보습은 물론 뭐 식단에 디톡스까지 신경 쓰시는 모습 보니까 뭐 역시 괜히 뷰티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정도면 루틴을 약간 뽐내러 나오신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자, 저희 선생님들이 네. 꼼꼼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어떨까요? 일단 오전 루틴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좋은 루틴이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예. 따라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부 고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데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아무리 좋은 루틴을 가져도 바꿀 수 없는 것. 계절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 이 찬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근데 찬바람은 피부의 수분을 뺏어가는 것과 동시에 또 피부에 상처까지 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겠죠. 기존에 있는 아토피나 발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이 심해지거나 또 새로 생길 수도 있고요. 문제가 계절이 그냥 딱 피부에만 악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잘 보습해주면서 지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겨울철이 되면 실내외 이제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혈관, 혈압 이런 데도 영향을 끼쳐서 각종 심내혈관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겨울 되다 보면요. 건조해가지고 피부가 막 트고 나이가 훨씬 더 겨울 되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피부 때문인지. 네, 나이는 뭐 매해 한 살씩 먹어도 피부 나이는 좀 역행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실 물리적인 나이보다 막 두세 살씩 더 드는 오히려 느낌이라 속상한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사실 뭐 2살, 3살 혹은 5살, 10살 그 이상까지도 우리 몸 구석구석을 늙게 만드는 주범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주범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온몸을 녹슬게 만드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 중에서 우리가 이제 호흡과 대사를 하고 남은 찌꺼기, 대사산물이라고도 보통 부르고 있고 요즘엔 독소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사실 숨을 쉬고 있는 지금도 저희 몸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활성산소 나쁘다는 얘기는 워낙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렇다고 뭐 숨을 덜 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활성산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활성산소는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죠. 원자 구조나 이렇게 분자 구조 같은 거 얘기할 때 기본적인 정상 산소에서 전자가 하나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O-.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요. 얘가 빨리 다른 정상적인 애한테서 전자를 뺏어 와야 하다 보니까 반응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전자를 뺏어 올 만한 게 우리 몸 안에서는 정상적인 세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세포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사실 적당하게 있을 때는 좀 나이 든 오래된 세포들을 파괴하거나 또는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파괴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많다 보면 무차별적으로 정상적인 세포들을 공격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각종 질병과 노화의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무려 90% 정도가 이 활성산소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이제 스파이처럼 들어와 있는 거라서 이 활성산소라는 스파이를 최대한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잡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의 양이 점차 더 늘어나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40대 이후로는 우리 몸 안의 활성산소량이 급증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피부 노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주 약간 해산물집 같은데. 굴, 아, 생굴, 굴 좋아해요? 없어서 못 먹죠. 좋죠. 딱새우회, 지금 철이야. 아, 제철 음식 너무 좋죠. 요즘에 너무 건조하지 않아? 맞아요. 나도 요즘에 뭐 앰플을 발라도 바르자마자 쑥쑥 들어가더라고. 저는 원래 건성이다. 입술은 오늘 너무 많이 텄어. 맞아요. 요새 너무 날씨 건조하니까 그치. 나도 입술이 그렇게 뭘 타워. 발라도
그치? 그렇지. 그래서 또 내가 누구야. 그래서 내가 집에서 오늘 선물 주려고 립밤을 만들어 왔어. 만드셨어요, 진짜? 만들어 왔어. 근데 이거는 정말 건강한 거로 만들어서 코코넛 오일로 만들었거든? 어머, 웬일이야. 많이 만들었어. 4개나 만들었어. 되게 촉촉해. 예쁘다. 반짝반짝하다. 응. 급하면 먹어도 되고. 배고프고. 와. 와. 오, 나도 굴 좋아하는데. 석화네, 석화. 제가 까서 줬어. 그건 너무 좋다. 피부에 좋은 피부에 좋은. 네, 석화 많이 먹어요. 네. 확실히 제철이라 그런지 아주 엄청 탱글탱글합니다. 살아있는 거 봐. 저는 초장도 안 찍고 레몬즙만 살짝 뿌려서 먹거든요. 깔끔해. 그래도 짭조름하니까. 진짜 맛있어. 오랜만이다, 진짜. 석화. 쏙 나오네 입에서. 난 굴이 진짜 여자한테 좋은 것 같아. 남자가 원래 좋다고 하는데 여자한테 더 좋은 것 그럼 같아. 뭐 남녀노소. 똑같은 돈으로 해산물 먹으면 굴을 먹어라. 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괜히 동안이 아니셔요.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 그건 아니지만 내가 진짜 아니야.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아니, 맨날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는 얼마나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안 터지려고 노력을 하겠어. 저 옛날에 그때 스트레스 받고 면역력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 온몸이 건선이었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맞아, 난 맞아. 아픈 몸이다라고 맞아. 보이게 이렇게 맞아. 나오더라고요. 맞아. 사실 몸이 아프면은 혈색이 나빠지고 피부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요. 맞아요. 근데 내가 또 하나 챙겨줄 게 있어. 갑자기 생각났어. 내가 맨날 갖고 다니는 거라서 오늘 줄 수 있을 것 같아. 또 선물 뭘 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맨날 그냥 갖고 다니는 건데 그냥 입안에다, 입 천장에다 딱 붙이면 그냥 얘가 알아서 녹거든? 지금 뭐를 드신 걸까요? 이걸 한번 해봐. 귤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이거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데요. 글루타치온이 피부에도 좋고 해독 작용에도 좋다고 해서 저는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갱년기를 겪고 있는 이제 저 같은 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추천했죠. 네, 정재훈 씨의 일상 루틴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루틴 여신 이지혜 씨,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재윤 씨의 겨울철 피부관리 루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도 촉촉하게 적정 습도 유지하기, 빵도 건강하게 호밀빵 섭취, 새콤달콤 귤 먹기, 마지막으로 글루타치온 섭취까지 이상입니다. 네, 과연 정재훈 씨의 점수는 몇 점일지 선생님들의 루틴 점수를 보겠습니다. 너무 달라요. 좀 갈렸어. 네. 민혜연 선생님부터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좋은 부분들이 많았고 특히 정말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생각했을 때 수분 관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단순 당류의 섭취가 좀 많으셔가지고 아하. 거기서 조금 그런 거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점수를 살짝 낮게 드렸고요. 하지만 이제 뷰티 전문가답게 일상 속에서 관리를 참 잘하고 계시다 느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챙겨 드신 글루타치온이 아마 이제 독소 킬러의 역할을 그래도 좀 톡톡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만큼 중요한 천연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체의 세포와 혈액에 분포를 하는데 몸속 독소로 알려진 활성산소와 각종 독성 물질들을 해독하고요.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까지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몸에서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걸 따로 섭취할 필요가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산화 물질인 이 글루타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든요. 사실 나이가 들면 체내 활성산소는 오히려 증가를 해요. 근데 이걸 해독해줄 수 있는 글루타치온은 반대로 줄어드니까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을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외부에서 보충을 해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이 글루타치온, 우리 몸에서 정확하게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우리 몸에서요, 이 글루타치온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곳이 간이에요. 근데 간은 해독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해독의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이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당연히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기능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원인들이 왔을 때 적절하게 해독이 안 되면 간에 그 손상이 쌓이는 거예요. 심하면 간염, 더 나아가서는 간경화나 간암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글루타치온이 충분하면 간 기능을 오히려 향상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에서 간 기능 장애를 가진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 글루타치온 치료를 시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간세포 손상 수치 정도를 보는 게 ALT라고 하는 수치인데 이게 낮아진, 그러니까 간 기능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글루타치온의 해독 작용에 대한 간단한 실험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비커를 독소가 가득한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글루타치온을 한번 독소가 가득한 우리의 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오, 맑아졌어. 와. 지나지 야. 않아서 이렇게 독소가 좀 말끔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 속에 야. 이제 체내 독성 물질을 해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봐도 너무 신기한 게 이 글루타치온이 어두워진 몸에 쨍하고 형광등을 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게다가 이 글루타치온은요, 그냥 해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체내 독소를 아예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한 실험에서 중금속에 중독된 50대 남성에게 글루타치온을 투여를 해봤는데요. 소변을 통해서 배출된 독성 물질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낯빛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체내 독소 배출이 잘 되면 당연히 피부도 맑고 좀 깨끗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특히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는 갈색 멜라닌을 감소시켜서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을 4주간 섭취시켜본 연구에서 얼굴을 포함한 6개 부위에서 멜라닌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또 20세에서 50세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글루타치온을 섭취시켜 봤더니 피부 탄력이 증가하고 주름이 감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글루타치온의 효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서 글루타치온이 몸속의 세포와 혈액에 분포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혈액에 분포를 하다 보니까 글루타치온은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 심혈관 질환 환자의 글루타치온 양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질환이 있으면 글루타치온이 눈에 띄게 낮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 글루타치온 농도를 증가시켰더니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감소된 것은 물론이고요. 더불어서 혈당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피부에 혈압이 당뇨까지 뭐 올 겨울철 건강은 뭐 그냥 글루타치온으로 하나만 믿고 가도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글루타치온 이 섭취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흡수율인데요. 글루타치온을 경구로 섭취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산과 담즙산에 의해서 좀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구강 점막을 통해서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되면 이 소화 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혈관으로 직접 흡수가 되면서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경구 섭취보다 점막으로 흡수 시에 체내 흡수율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정답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 글루타치온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복통이나 불편감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적정량 맞춰서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또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구강 점막을 통한 섭취, 그리고 글루타치온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L시스테인이나 비타민 C, 비타민 E, 밀크시스과 같은 성분을 함께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